존은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뉴욕 교회의 한적한 동네, 아담한 2층 집에서 아내 에밀리와 장모님 수잔과 함께 살고 있었다. 에밀리는 유능한 간호사였지만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스케줄로 늘 바빴. 존은 그런 에밀리를 이해하면서도 가끔은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을 느끼곤 했. 존은 우표 수집이라는 소소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수잔은 59세의 과부였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정원 가꾸기와 요리로 달래고 있었다. 존은 장모님인 수잔에게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수잔은 항상 존을 사위 그 이상으로 아들처럼 살뜰히 챙겨주었다. 존은 그런 수잔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단순한 존경심과 감사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어느 날 오후, 존은 정원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수잔을 보았다. 햇살 아래 빛나는 수잔의 모습은 존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존은 자신도 모르게 수잔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장모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머, 존, 괜찮아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랍니다. 수잔은 환한 미소로 존을 바라보았다. 존은 그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도 제가 도와드리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존은 수잔의 옆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존은 수잔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잔 역시 존과의 대화를 통해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존과 수잔은 함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 많아졌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도 더욱 깊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왔다. 데이빗 62세의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새로운 삶을 찾아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데이빗은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금세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다. 특히 그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수잔과 잘 통했다. 데이빗은 자주 수잔의 집에 찾아와 정원 일을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존은 데이빗의 등장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데이빗과 수잔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존은 질투심을 느꼈다. 에밀리는 여전히 바빴고 존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존은 수잔에게 느끼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위험하고도 금지된 사랑이었다. 존은 수잔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수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수잔 역시 존에게 끌리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존은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 남자 대 여자로서 자신을 바라봐 주었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으며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수잔은 자신의 딸 에밀리를 떠올리며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다. 존과 수잔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친 후 존은 조심스럽게 수잔에게 말을 걸었다. 장모님, 요즘 데이빗 씨와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두 분 잘 어울리세요? 존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수잔은 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데이빗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존, 나는 당신을. 수잔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존은 수잔의 눈빛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저도 알아요, 장모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존은 수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잔은 존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존은 수잔에게 키스했다. 수잔은 처음엔 거부하려 했지만 존의 열정적인 키스에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탐닉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존과 수잔은 그날 이후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에밀리가 없는 틈을 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갈망을 채웠다. 존은 수잔에게서 에밀리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수잔 역시 존을 통해 잊고 있었던 여자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존과 수잔이 정원에서 몰래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에밀리에게 들키고 말았다. 에밀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에밀리는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당신은 내 엄마잖아요. 존, 당신은 내 남편이고. 에밀리는 울부짖었다. 존과 수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에밀리의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에밀리는 그날 이후 존과 수잔에게 차갑게 대했다. 집안 분위기는 삭막해졌고 세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다. 수잔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존에게 이별을 고했. 존, 우린 여기서 멈춰야 해요. 더 이상 에밀리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존은 수잔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그녀를 잃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존은 수잔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존은 수잔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잔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지는 못했다. 존은 여전히 수잔을 그리워했고 수잔 역시 존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억누른 채 예전처럼 장모와 사위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이 수잔에게 청혼을 했다. 데이빗은 수잔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잔은 데이빗의 청혼에 몹시 당황했다. 수잔은 데이빗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수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존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잔은 데이빗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데이빗은 수잔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수잔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데이빗과 함께라면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존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존은 수잔이 데이빗의 청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존은 수잔이 데이빗과 결혼한다면 그녀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존은 수잔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수잔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존은 에밀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존은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존의 진심을 받아들였지만 존과 수잔 사이의 일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에밀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고 존을 예전처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과 수잔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수잔은 결국 데이빗의 청혼을 거절했다. 수잔은 데이빗에게 자신이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데이빗은 수잔의 결정을 존중했고 두 사람은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다. 존과 에밀리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두 사람은 함께 노력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갔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었다. 존과 수잔 사이의 일은 두 사람의 관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수잔은 여전히 존의 집에 함께 살았지만 존과는 거리를 두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볼 때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다. 존은 수잔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수잔 역시 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존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을 후회했다. 존은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사위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에밀리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았고 수잔에게는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사위가 되려고 애썼다. 하지만 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에밀리는 여전히 존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수잔은 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다. 존 역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수잔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어느 날 존은 우연히 수잔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존에 대한 수잔의 솔직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수잔은 존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파국을 두려워했다. 수잔은 자신의 딸 에밀리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에밀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일기장을 읽으며 존은 수잔의 깊은 고뇌와 갈등을 이해하게 되었다. 존은 수잔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과 욕망에서 비롯된 잘못된 집착이었음을 깨달았다. 존은 수잔에게 일기장을 돌려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장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잔은 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존, 나도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요. 우린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털어놓고 서로를 용서했다. 존과 수잔은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장모와 사위 사이로 돌아갔다.
비록 서로에 대한 미묘한 감정의 잔재는 남아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감정을 억누르고 현실을 직시하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과 에밀리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수잔은 존과 에밀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수잔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존은 여전히 가끔 수잔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집착하지 않았다. 존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존은 에밀리와의 결혼 생활에 충실했고 수잔에게는 좋은 사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세월이 흘러 존과 에밀리는 다시 아이를 가졌다. 두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수잔은 손주를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존은 수잔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수잔은 존에게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존은 가끔 지난 날을 회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존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욕망과 집착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존과 에밀리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아이의 재롱은 존과 에밀리, 그리고 수잔에게 큰 기쁨이었다. 특히 수잔은 손주에게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은 듯 아이를 돌보는데 정성을 쏟았다. 존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에밀리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수잔과의 관계 역시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까워졌다. 존은 수잔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잔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다. 존과 에밀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수잔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암이었다.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존과 에밀리는 절망에 빠졌다. 수잔은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존과 에밀리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 수잔은 자신이 떠난 후 존과 에밀리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녀는 존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존, 자네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던 적도 있지만 자네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네. 에밀리를 잘 부탁하네. 그리고 자네 자신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존은 수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모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수잔은 존과 에밀리, 그리고 손주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존과 에밀리는 수잔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수잔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수잔이 남겨준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수잔의 장례식에는 데이빗도 참석했다. 그는 수잔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존과 에밀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존은 데이빗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 인연이었지만 데이빗은 수잔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존에게는 인생의 멘토와 같은 존재였다. 수잔이 떠난 후 존은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에밀리와 아이에게 더욱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존은 수잔과의 일을 통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존은 가끔 수잔과 함께 가꾸던 정원을 바라보며 그녀를 추억했다. 정원에는 여전히 수잔의 손길이 닿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존은 그 꽃들을 보며 수잔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존은 수잔이 떠난 후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했다. 그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했고 마침내 임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존은 성공가도를 달리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갔다. 에밀리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더욱 두터워졌다. 존은 에밀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에밀리 역시 존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존은 아이를 볼 때마다 수잔의 모습을 떠올렸다. 수잔이 살아있었다면 손주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생각하며 가슴 한켠이 아련해지곤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존도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존은 회사를 떠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존은 에밀리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아이는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존은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존은 자신의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존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존은 에밀리와 함께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에밀리는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은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비록 굴곡진 삶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존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함께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특히 수잔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수잔은 존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다. 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존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자신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나가기로 결심했다. 존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 존은 은퇴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실수와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존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존의 자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존은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보람을 느꼈다. 에밀리는 존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존의 자서전 집필을 도왔고 강연 준비를 함께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아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 아이는 존과 에밀리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다. 존은 자서전 집필과 강연 활동 외에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존은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존은 에밀리와 함께 수잔의 묘를 찾았다. 존은 수잔의 묘비 앞에서 지난 날을 회상했다. 그는 수잔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에밀리도 수잔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어머니를 추억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존과 에밀리는 수잔의 묘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잔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존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비록 굴곡지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존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은 자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인생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존은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젊은 창업가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존은 자신의 사무실을 개방하여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존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젊은 창업가들이 존의 조언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존은 그들에게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존은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다. 에밀리 역시 존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존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젊은 창업가들의 아내와 여자친구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존과 에밀리는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젊은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다. 아이는 존과 에밀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후 부모님처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존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젊은 창업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그 젊은 창업가는 존의 자서전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존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영화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존은 영화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에밀리 역시 존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마침내 영화가 개봉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존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존은 영화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존과 에밀리는 영화의 성공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존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비록 굴곡지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존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 얻은 교훈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존의 이야기는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의 삶은 여러 예술작품을 통해 재조명되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창업가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고 에밀리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존경심과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부모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에밀리와 함께 수잔의 묘를 찾았습니다. 존은 수잔의 묘비 앞에서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수잔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삶의 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에밀리도 수잔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영원히 기억할게요. 존과 에밀리는 수잔의 묘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잔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존은 수잔과의 과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비록 굴곡지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존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는 그 여정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존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존은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재단의 이름은 수잔의 이름을 따서 수잔재단으로 정했다. 존은 재단을 통해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자 했다. 에밀리는 존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은 재단 설립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했. 존과 에밀리의 선행은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뜻에 동참했다. 수잔재단은 존의 바람대로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데 앞장섰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젊은 창업가들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성장시켰고 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다. 존과 에밀리는 재단의 활동을 통해 큰 보람을 느꼈고 자신들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이는 자신의 성공이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 역시 부모님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후 수잔재단에 합류하여 부모님의 뜻을 이어갔다. 존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며 자서전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그 여정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등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누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저는 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았고 남은 인생을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다. 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은 자신의 삶이 이제 진정한 완성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